안녕하세요. 매월초등학교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요리와 베이킹을 맡고 있는 최미옥 강사 요리하는 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오늘 비대면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자, 잘 따라서 오늘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의 요리 제목은 궁중 떡볶이와 불고기 주먹밥입니다. 자, 키트를 모두 받으셨죠? 자, 지금 이제 키트를 열기 전에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도구 설명부터 해드리고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마와 칼이 필요한데요. 칼은 플라스틱 칼이나 아니면 조그만 과도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칼질이 서툴기 때문에 손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를 볶을 수 있는 후라이팬과 나무 주걱, 그 다음에 나무 젓가락, 그 다음에 주먹밥을 조물조물 만들 수 있는 일회용 비닐 장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시가 필요한데요. 각각의 재료를 손질하고 볶아내는 데 필요한 접시 2개와 그리고 밥을 조물조물 할 수 있는 스텐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재료를 이렇게 띠지를 제거를 하면 여기 안쪽에 간단한 설명서와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를 참조하셔도 되고 요거보다 더 자세한 옥쌤의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 보겠습니다. 자, 재료 꺼내 보겠는데요. 재료가 비닐에 싸져 있어서 요거를 가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가위가 준비되었는데요. 한번 잘라서 재료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고는 2개가 이렇게 준비되었는데요.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사용해도 되니까 여기 접시에다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은 옆에 버려주시고, 자, 2번째 재료는 당근이에요. 당근도 비닐 제거하시고, 지금 보면 껍질이 제거돼 있어서 바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재료는 피망이에요. 피망도 씨와 씨가 제거돼 있고 세척이 돼 있어서 바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먹밥용 김과 그 다음에 주먹밥용 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재료 놓으실 때 이렇게 잘 나눠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기름, 그 다음에 깨, 그리고 떡볶이용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은 조금 이따 데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볶이도 이렇게 위를 자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스와 고기가 있는데 소스도 사용하기 편하게 그릇에다가 덜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쏟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고기를 한번 잘라 보겠는데요. 고기를 자르다 보니 핏물이 좀 나와요. 그래서 핏물을 제거할 키친타올 그리고 그릇을 하나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에는 다 핏물이 있는데요. 핏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약간의 고기 약간 누린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맛이 조금 저하될 수 있으니까 핏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덜어내고 키친타올을 뜯어서 톡톡톡톡 이렇게 핏물을 제거하시면 되는데요. 제거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위에다가 톡톡톡톡 이렇게 두들겨서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짜거나 막 누르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고기에 있는 육즙이라는 것도 다 빠지기 때문에 핏물만 제거하시는 용도로 키친타올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핏물이 배어 나온 게 보이시죠? 네, 요거는 이제 옆으로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지금 재료를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하나씩 손질을 하면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밥은 전자레인지에 데워야 되겠죠? 자, 짜란! 데워 놓았습니다. 미리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데워 놓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전자레인지 1분 30초 정도 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료들을 순서대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을 썰어 볼게요. 자, 표고는 세척도 돼 있고 꽁지도 다 잘라져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편으로 썰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슬라이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얄팍얄팍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썰으실 때 오늘 표고버섯이 우리 주먹밥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작은 짜투리 부분 그리고 썰다가 부서진 부분은 이렇게 옆으로 꺼내서 볶음밥용, 주먹밥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모양이 잘 썰린 표고는 떡볶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슬라이스 했기 때문에 바로 차곡차곡 모아서 작게 조그만 우리가 스몰 다이스라고 하는데 작게 다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주먹밥을 만들 거기 때문에 너무 크면 동글동글 만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져진 재료는 왼쪽에 있는 접시에다가 주먹밥용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료는 피망인데요. 피망을 지금 보시면 약간 길어요. 그래서 양쪽의 끝을 떡볶이처럼 길이를 맞춰줄 건데요. 양쪽의 끝을 잘라서 길이를 일정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잘라낸 피망은 다시 주먹밥용으로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망을 이렇게 끝에를 자르고 이제 길이대로 썰어 볼 건데 지금 겉에는 미끌미끌하죠. 그래서 손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뒤집어서 안쪽으로 썰어 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썰면 이렇게 천천히 사곡사곡 썰어 보면 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파프리카도 이렇게 썰면 좋아요. 자, 이렇게 슬라이스를 채 썬다고 하죠. 약간 두꺼운 채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재료 손질하는 건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썰어졌으면 요거는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우리 떡볶이용 접시에다가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짜투리 피망은 주먹밥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썰 때는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짓을 하면 손을 다치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해주세요. 자, 잘 다져진 피망은 우리 주먹밥용 접시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질 때는 앞에를 잡고 뒤를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해주면 손쉽게 다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재료는 바로 당근인데요. 당근은 지금 보니까 조금 한 3등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썰 거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썰은 다음에 이렇게 나박나박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단면이 면이 이렇게 떡볶이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근은 3등분 정도로 썰어서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 주세요. 자, 두토막은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맞죠? 우리 떡볶이에 들어가는 접시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토막은 우리 주먹밥용으로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지려면 먼저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주시고 그 다음에 돌려서 다시 다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천천히 썰면 우리 친구들이 잘 못 썰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잘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까 천천히 엄마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 썰어진 거는 주먹밥용 접시에다가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손질이 다 끝났는데요. 자, 떡은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고기를 좀 손질을 할 건데, 고기를 보면 이렇게 크기가 커요. 그래서 요거를 칼로 잘라주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 사이즈가 이렇게 뜯어서 나중에 양념을 하면 익으면서 오그라들기 때문에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칼로 썰어도 되고 이렇게 손으로 뜯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양념장을 고기에 2스푼 정도 넣어서 고기 밑간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비벼주시면 고기에 밑간이 되어서 간이 잘 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념장은 나중에 볶을 때 사용할 거니까 옆에 주시고, 지금 떡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면 좀 편하신데 귀찮으시면 한꺼번에 볶아도 괜찮습니다. 소스는 남은 거는 옆에다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불을 사용해 볼 건데요. 불은 이렇게 부모님과 같이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후라이팬을 올려서 예열을 해 두겠습니다. 자, 재료들을 옆으로 옮겨와 주세요. 자, 우리 볶으려면 기름이 살짝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용유를 살짝 준비해 주시는데, 주먹밥용 야채를 먼저 볶고 그 다음에 떡볶이용 야채와 재료들을 먼저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예열이 되었으면 자, 기름을 살짝 둘러 볼게요. 자, 야채는 한꺼번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한꺼번에 넣으시고 우리 아까 준비해 두었던 나무 주걱을 이렇게 살살살살 볶아주세요. 야채는 살짝만 익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소금 간을 조금 해주셔도 되시고, 우리 나중에 고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고기 넣을 때 밥 버무릴 때 양념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볶은 다음에 우리 아까 스텐볼 있는데 밥과 같이 덜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볶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살짝만 볶아 주시면 되시고, 불은 중불 괜찮습니다. 톡톡톡톡 살살살살 볶아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준비한 스텐볼에다가 야채를 덜어 볼 건데요. 우선 아까 데워두었던 밥을 먼저 부어 줄게요. 자, 밥 부을 때는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싹. 우리 농부들이 쌀을 키우는데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쌀알도 한 톨도 남기지 않도록 싹싹 긁어주시고, 볶아놓은 야채를 밥에 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불을 켜시고, 이제 두 번째 손질할 거는 바로 고기예요. 고기 볶으실 때도 기름을 조금만 살짝 부어주시고, 아까 재워두었던 고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를 볶으실 때는 한 덩어리로 뭉치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살살 저어가면서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익도록 살살살살 계속 섞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양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탈 수 있고요. 젓가락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잘 펼치듯이 익혀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손을 좀 움직여 줄게요. 젓가락 사용할 때 약간 불편하면 우리 양손을 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걱과 그 다음에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 펼치면서 익혀주세요. 자, 지금 한번 보시면 고기가 어때요? 빨갛게 아직 덜 익었죠. 근데 이 옆에 걸 보시면 어때요? 잘 익었죠? 노릇노릇.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기가 붉은 부분 없이 다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고기가 안 익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안 익은 부분이 보이면 그쪽 면을 잘 익혀주도록 할게요. 다 됐으면 우리 아까 접시에다가 꺼내 놓을게요.
자, 요거는 살짝 펼쳐서 더 뜨거운 기를 좀 없애주는데 오늘 주먹밥이랑 떡볶이에 들어갈 거니까요. 한 반반 나누셔도 되시고 아니면 주먹밥의 3분의 1, 그 다음에 떡볶이의 3분의 2 정도로 이렇게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떡볶이에 들어갈 야채와 그 다음에 떡을 이제 넣고 궁중 떡볶이를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켜시는데 불은 약불이 되어야 합니다. 불이 세면 야채들이 탈 수 있고 그 다음 떡이 익지 않을 수 있으니까 불은 약불에 하시고 야채는 한꺼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떡도 한꺼번에 다 넣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면 조금 편한데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야채와 떡을 한꺼번에 넣으시고 살짝 섞어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 남겨두었던 양념을 한꺼번에 다 넣어주세요. 살살살살 잘 섞이도록 볶아주세요. 고기는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자, 살살살살 잘 계속 뒤집어 주세요. 국물이 어느 정도 없어질 때까지 계속 볶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떡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떡은 이제 언제까지 익혀야 되는지 지금 보시면 살짝 눌렀을 때 말랑말랑한 상태까지 익혀주시면 되는데 숟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색깔이 조금 변한 걸로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국물이 아직 좀 넉넉하게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아직 조금 더 졸여주셔야 됩니다. 볶는 시간은 한 5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국물이 어느 정도 없어질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떡도 말랑말랑해지고 야채도 다 익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에 불은 약불이고요. 지금 떡 한번 볼 텐데 이렇게 구부려 볼게요. 어때요? 말랑말랑하게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휘어지면 떡은 다 부드럽게 익은 상태고요. 이러면 아까 볶아두었던 고기를 넣고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기는 다 익었기 때문에 거의 다 됐을 때쯤에 마지막에 넣어주고 살짝만 버무려 준다는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양념해놨기 때문에 너무 미리 넣으면 짜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거의 다 되었을 때 맨 나중에 넣어서 살짝만 섞어주시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불 끄시고 어떻게 해요? 접시에 담으면 맛있는 궁중 떡볶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불고기 주먹밥 할 건데 고기를 어때요? 좀 다지거나 손으로 찢어주거나 두 가지로 해서 우리 다진 야채와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를 넣어주시고 옆에 있는 참기름도 잘라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꼭꼭 짜가지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을 넣어줄 건데 김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좀 길쭉해요. 이걸 그냥 넣으면 그쵸, 중국밥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가위를 사용하셔서 반으로 길게 잘라 주실게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작게 이렇게 다지듯이 썰어 주시면 돼요. 손으로 잘라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가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자, 이렇게 주어진 재료를 다 넣었으면 이제는 장갑을 끼고 이제 버무려 보도록 할게요. 모양을 만들려면 그쵸, 보슬보슬 잘 이렇게 밥이랑 재료들이 섞이게 해줄 건데요. 이 단계에서 한번 간을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을 살짝 넣어주세요. 소금을. 그리고 간이 괜찮으면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고기가 들어가면 아마 고기 때문에 간이 맞을 거예요. 자, 고기는 이렇게 손으로 잘게 다져주시면 돼요.
칼을 사용해도 되는데 어차피 손으로 버무릴 거기 때문에 손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기에는 칼보다는 손이 편하니까 이렇게 손으로 잘게 잘게 고기를 손질해 주시면 됩니다. 다 손질된 고기는 주먹밥에 넣고 다시 조물조물 골고루 버무려 줄게요. 오늘 아마 만들면 맛있는 그런 간식 아니면 맛있는 한 끼 식사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과 다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물조물 양념이 다 되면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한 입에 쏙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작게 해주시면 되고, 나는 입이 크니까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 크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동그랗게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네모나게 만들어도 되고, 난 세모나게 만들어도 되고, 어느 모양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옆에다가 접시를 이렇게 가져다 주고 만들면서 바로 놓으면 번거롭지 않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 정도 한 입에 들어가는 사이즈로 만들어 볼 건데, 친구들은 예쁘게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꼭 한번 손으로 쥐고, 그 다음에 크기가 크면 좀 덜어내고, 그쵸? 크기가 작으면 밥을 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꼭꼭 쥐고 왼쪽 오른쪽 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주면 좋아요. 자, 이렇게 조물조물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아마 고기도 들어가고 야채도 들어가서 아마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주먹밥 만들면서 좋은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거 만들고 나면 설거지도 생기고 주변 정리도 해야 되는데, 요리는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치우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나중에 설거지도 엄마랑 같이 꼭 해주길 바래요. 자, 이제 장갑은 벗어서 버려주세요. 자, 이제 우리 불고기 주먹밥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궁중 떡볶이도 접시에다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시에 소복하게 담아 볼게요. 아주 옛날에는 고춧가루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간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먹었던 게 유래되어서 이렇게 궁중떡볶이가 있는데, 고춧가루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 빨갛게 지금 요즘처럼 빨간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매운 거를 못 먹는 우리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궁중떡볶이로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요리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매월초등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 이렇게 궁중떡볶이와 불고기 주먹밥 만들어 보았는데, 요거 먹고 우리 코로나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우리 친구들 방학 기간 동안에 건강 조심하고 우리 오늘 만드는 두 가지 음식 맛있게 먹길 바랍니다. 저는 꽃빛날의 청소년 문화의 집에 요리하는 옥쌤이었습니다. 안녕.